전반적으로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연평균 5% 정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에 진출을 했다. 지금 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제품의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인생 주식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를 좀 목놓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증시가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을 주는 시점에 초반부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후반부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먼저 반응이 이루어지는 게 반도체 쪽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경기 순환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걸 명분 삼아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시점이죠. 이랬을 때는 이제 경기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가 진행이 돼야 하고 자본이 투입이 돼야 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가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기 순환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주가 움직임 이후에 저는 대표적으로 또 자동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절반 정도 제약바이오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외인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들도 제약바이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저 역시도 기대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량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 강조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들은 정말 터줏대감 같은 제약바이오의 반도체로 치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같이 보자라고 하면 SK바이오팜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녹십자 역시도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4개 우량주는 꼭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녹십자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듯이 한 가지 제품이나 한 가지 사업으로만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각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앞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 비해서 SK바이오팜이나 녹십자는 소수의 몇 개 품목이 지금 주가를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녹십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녹십자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십자 역시 검색식에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드리고 나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하면서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을 했던 시기인데, 금세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고점 뚫고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녹십자는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많이 밀어 올렸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의 주가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새롭게 여기에서 알리글로라는 제품의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럼 도대체 녹십자의 최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혈액 제재류라고 부르거든요. 혈액 제재류 알로글리가 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알리글로라는 게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알리글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녹십자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정맥 주사 형태의 면역글로불린입니다. 10% 제재를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원래 5%로 또 진입을 했다가 미국은 이번에 거의 뭐 속된 말로 빠꾸도 몇 번 먹고 해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 수출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맥 면역 글로불린으로 해서 IVIG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IVIG 이 제품이 이제 면역성이 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 목표 자체가 손상된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킨다. 요거에 있는 목적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몇 가지 있고 그러긴 한데요. 요거는 제가 차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녹십자의 주요 품목을 보시게 되면 혈액 제재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품, 거기에 지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고 처방의약품이나 백신 매출 비중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녹십자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혈액 제재료이기 때문에 IVIG의 미국 수출, 여기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만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십자의 내수랑 수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요즘 환율도 불안하고 수출로 성공하는 기업이 먹고 사는데 이거 지금 국내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 내수가 좀 힘든 게 지금 현 실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막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혈액 제재류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21%지만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왜 확대될 걸로 생각되고 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냐? 이제 진출한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확장성이 있을지는 다른 문제 아니냐?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별 매출 추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요, 경쟁사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요 제품 자체 IVIG 제품 자체가요 매출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미국에 진출을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IVIG 미국 시장도 22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연평균 5% 정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에 진출을 했다. 미국 시장에 그것도 진출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경쟁사들은 없느냐? 이제 막 진출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탑5 기업들, 특히 탑3 기업들이 거의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봐도 그렇고 미국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CSL, 호주계 기업인 이제 CSL이라든지 다케다 제약, 일본 기업 요런 쪽에서 지금 점유율을 거의 다 장악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가 뭐 19% 이런 식으로 14%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다케다 제약 쪽에서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 CSL 쪽에서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탑2 기업이 CSL과 다케다 제약인데 이 두 기업이 사실상 점유율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탑3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거의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입할 틈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 세계로 따져도 그렇고 미국에서 따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IVIG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뭐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수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녹십자가 그럼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좀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IVIG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녹십자가 판매하는 거는 17세 이상한테만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다케다 제약이나 CSL 베링 이런 기업들은 2세만 지나가도 2세 이상 소아 환자들한테도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그 탑2 기업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아 환자 처방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페널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소아 쪽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아 환자들에게 처방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환자들, 많은 파일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혈액제제류에 있어서 소아 쪽으로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26년도에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게 또 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리글로 같은 경우 녹십자의 알리글로는 정맥 투여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알테오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키트루다 제형을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엄청난 편의성과 간편성을 제공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으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알리글로는 아직 정맥 주사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본의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나 뭐 그리폴스나 경쟁사들은 피하 주사 제형 면역 글로불린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10% 제재가. 근데 현재 알리글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 IV 정맥 주사만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지금 투여 방법별 매출 비중이 73%가 정맥 주사고 그 다음에 미국 매출액 기준으로는 90%가 정맥 주사인데 피하 주사로 뭐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장점이 뭐가 있느냐?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그 부작용을 99.9% 요렇게까지 줄여줍니다. 경쟁사들은 보통 이제 한 80%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또 치명적이에요. 보통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의 뭐 철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지금 99.9%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CEX라는 공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약물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CX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혈전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유발하는 요소가 이제 팩터 11A입니다. 근데 요거를 99.9%까지 낮춰주는 게 지금 현재 녹십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경쟁 기업들은 같은 경우에는 80% 중후반 정도만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IVIG의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약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약국, 스페셜티 파마시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병원, 하스피털과 이제 클리닉에서 나머지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전문 약국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 약국 한 4개 정도와 PBM 계약을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 약국 의존도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전문 약국 의존도가 꽤나 높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재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 과정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문 약국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IGIV 시장에 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IGIV 시장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뭐 22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뭐 한 6%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판매하면은 가격을 뭐 14달러 수준이라고 하면 91달러 6.5배를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품도 비싸게 팔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기업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뭐 한 7개 기업 정도 이 안에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한 7개 정도 되죠? 이 7개 기업 안에서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거의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지금 요 IVIG의 평균 판매 가격 ASP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진출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한국에선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싸게 팔아야 되고 매출이 적게 잡히는데 미국에선 매출이 크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기업 중에 CSL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도 FDA 승인이 나고서부터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FDA 승인 나오면서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IVIG 매출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막 진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부터 얘기 나오면서 8월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이거 지금 IVIG 혈액제제류가 판매된 지가 뭐 끼케야 한 달 정도니까 향후 뭐 1년, 2년, 3년, 4년 후에는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알리글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지도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 역시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익이나 순이익도 굉장히 축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알리글로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내년과 내후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량 기업들 중에서 녹십자는 알리글로의 영향으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률 2%, 지배주주 순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인데 이제 순이익률은 0.7%에서 3%대까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대에서 5% 후반대까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이익률 많이 올라갔을 때도 영업이익률 5% 넘어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거의 뭐 6%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서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EPS 역시도 뭐 10,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영업이익보다 과하게 순이익이 나왔을 때니까 이때를 뭐 제외한다라고 하면 EPS는 평균적으로 5,000원, 6,000원 이렇게 나올 때가 좀 잘 나오는 거였죠. 뭐 7,000원 가까이 나올 때. 근데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6,000원대 EPS를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녹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종목 추천이 아니고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